안녕하세요, 유욱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앱 인벤터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앱은 점수판이라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판이라는 건 어떤 경기에 점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명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앱의 구성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팀 이름이 입력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또 점수에 해당되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점수가 1점씩 증가하거나 또는 1점씩 감소하는 그런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점수도 다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버튼 누르게 되면 모든 표기되어 있는 값들이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능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이 실행된 동안은 그 프로그램이 화면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 있도록 하는 기능도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한 번 더 앱이 종료할 것이 물어보는 그런 기능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그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단에는 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가 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팀 이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떠서 거기서 여러분들 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이름 아래에는 보는 것처럼 점수가 표기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점수 영역 표기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1씩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길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1점씩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 이름 사이에는 각 팀의 세트 점수가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초기화, 처음 실행됐을 때처럼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롬이나 엣지 웹브라우저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Create 앱을 누르게 되면 앱 인벤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든 적이 없으니까 현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퍼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추가하는 방법은, 자, 여기는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메뉴를 띄워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창이 뜨게 되는데, 자, 프로젝트 이름은 알파벳 또는 숫자, 그리고 기호로는 언더바, 밑줄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만들 프로그램의 이 점수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코어보드라고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앱 인벤터는 크게 두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는 화면과 블럭이라는 화면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이너는 실제로 앱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럭이라는 창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앱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 블럭 창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이너 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 창은 크게 팔레트라는 이러한 창과 그 다음에 뷰어,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속성이라는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팔레트 창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추가시킬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있는 어떠한 보이는 컴포넌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어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컴포넌트는 내가 뷰어에 추가시킨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컴포넌트 추가한 컴포넌트 리스트를 보여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미디어는 이 앱에 어떠한 실제적으로 뭐 사진이라든지 파일,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고 했을 때 추가한 창이 되겠고요. 속성 창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기능들을 설정하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자, 팔레트 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창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레이아웃, 그 다음 미디어, 그 다음에 센서, 쇼설 등과 같이 실제로 앱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타내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터치를 한다든지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컴포넌트는 버튼이라는 컴포넌트와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알림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화면을 터치를 해서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구현되는 부분이 되겠고, 레이블은 어떤 텍스트가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은 내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센서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뭐 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계라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센서 부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NFC라든지 만보기 등등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뷰어 부분은 실제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시켰을 때 어떻게 화면에 보여질 건지 보여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버튼을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팔레트에서 버튼 컴포넌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추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 인벤터에서는 컴포넌트를 뷰어에 추가시키게 되면 무조건 수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버튼 1 옆에 버튼을 놓고 싶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냥 버튼을 또 갖다 놓게 되면 무조건 아래로 또는 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레이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버튼 1 옆에 또 다른 버튼을 놓을 수 없을까요? 네,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결정해 준 부분은 레이아웃입니다. 자, 레이아웃을 하시게 되면 수평 배치, 수직 배치, 뭐 표 형식 배치 등등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 해보고 싶었던 가로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평 배치 컴포넌트를 먼저 추가시켜 주고 이 수평 배치 컴포넌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포넌트를 추가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순서대로 들어가서 나란히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레이아웃에서는 표 형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배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도 있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알림 컴포넌트가 되겠는데요. 이 알림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뷰에 갖다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실제적으로 이 앱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밑에 여기 있는 뭐 센서 부분에 있는 기능들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시계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추가시키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지만 이 프로젝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여기 컴포넌트 창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이 프로그램의 스크린 1이라는 화면에 추가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버튼 라든지 레이블, 그 다음에 뭐 위에 알림, 뭐 시계 이런 컴포넌트를 눌렀을 때 보시게 되면 옆에 속성창에 뜨는 내용들이 계속 다르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버튼 1을 눌렀을 때와 레이블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알람을 눌렀을 때, 시계를 눌렀을 때 다 다른 내용이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컴포넌트마다 어떻게 값을 설정할 수, 각각의 그 속성들이 있는데,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이 속성 창이 되겠습니다. 자, 블럭 그 화면에서는 크게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그런 블럭 화면과 그 다음에 그 블럭들을 가져서 조합하는 비호창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요, 여러 가지 제어에 관련된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논리, 수학, 뭐 텍스트과 같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다 타이핑을 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쳐서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되지만 그 앱 인벤터는 블록으로 코딩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여러 가지 그런 제어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논리에 대한 기능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다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이 뷰어 창에 드래그해서 옮겨서 잘 조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 우리가 디자인에서 만들어 스크린에 추가시켰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죠.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도 이렇게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블록을 가져다가 마찬가지로 잘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한 점수파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이너 화면에서 먼저 컴포넌트들을 추가시켜서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크린이 아까 점수판 화면 보게 되면 세로가 아닌 가로 화면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이는 화면 이 설정된 부분이 스크린이라는 속성이 되겠는데 컴포넌트 스크린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앱 이름 기본적으로 이제 스코어보드라고 나오지만 이 앱 이름을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앱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판이라 한번 바꿔볼까요? 점수판이라고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는 없고요. 그래서 뭐 이거 설정할 수 있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화면을 내려보시게 되면은 스크린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 방향 현재는 불특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가로 형태로 화면을 구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요. 그래서 뷰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의 모양이 가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크기 조절은 반응형 그대로 놔두시고 테마는 클래식이 있고 장치 기본값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식은 기본적인 클래식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장치 기본값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기본값을 따라가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클래식이 아닌 장치 기본값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제목 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목 보기라는 부분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으면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보일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 제목 보이기 부분을 클릭하셔서 제목 보이기를 해제시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크린 화면에서의 스크린 컴포넌트의 속성은 뭘 건들 거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화면의 방향을 가로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장치 기본값, 그 다음에 제목은 보이지 않기를 체크를 해제해서 보이지 않게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린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이 가로로 바뀌어 있고 여기 제목 부분에 타이틀이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먼저 스크린 어떻게 화면이 보일 첫 번째 그 가로 세로 이런 모양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A팀, B팀 그 다음에 가운데 세트 점수 이런 게 나오는 그 세 가지 레이아웃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한 화면에 컴포넌트가 배치가 그 세 개의 내용이 한 화면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앱의 점수판 앱의 모양을 보게 되면 크게 세로로 세 가지 내용이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 팀에 대한 이름과 점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에 대한 점수, 가운데 부분에는 세트 점수와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이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화면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세 개로 나눠주기 위해, 가로로 세 개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레이아웃이라는 이 항목에서 수평 배치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화면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배치에 가까운 이 내용이 화면 전체에 해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속성을 보게 되면 수평 배치 부분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높이와 너비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높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게 되면은 이 지면제 수평 배치의 부모 요소는 스크린이죠. 스크린에 맞춰서 크기가 맞춰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너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춰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크린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평 배치 1에 대한 높이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는 걸 하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수평 배치 컴포넌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평 배치 안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팀 1에 대한 정보, 팀 2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가운데 세트 점수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은 당연히 또 어떻게 해요? 세로로 위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 배치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배치 하나, 둘, 셋을 가져놓을게요. 그럼 보면 수평 배치 안에 수직 배치가 1, 2, 3, 3개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수직 배치 1, 2, 3에 대한 크기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 배치 1과 수직 배치 3은 크기가 똑같은 크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면 구성 여러분들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수직 배치 1과 수직 배치 3에 대한 폭은 너비는 전체 화면 크기의 35%를 차지하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높이는 꽉 채워야 되겠죠. 따라서 수직 배치 1에서의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고요. 너비는 여기 밑에 보면 퍼센트라고 있어요. 퍼센트는 이제 그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체를 100%로 보고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5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배치 3도 선택하시고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너비는 아까 했듯이 35%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수직 배치 1과 수직 배치 2는 각각 화면에서의 35%를 차지하고 배치가 됐고요. 가운데 이제 수직 배치 2의 경우에는 아직 퍼센트를 안 넣었죠? 남은 퍼센트를 맞춰서 30을 넣어주면 되고요. 35, 35,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춰서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직 배치 2의 너비는 35%가 되겠고요. 30%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자동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영역이 딱딱 나와서 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뷰어 화면에서의 이 화면은 실제로 컴포넌트를 집어넣다 보게 되면 이 화면에 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면 컴포넌트를 보시게 되면 수직 배치 1과 수직 배치 2는 잘 보이지만 수직 배치 3은 일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폰에서 여러분들이 AI2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서 폰에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레이아웃을 먼저 정해주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수직 배치 1과 수직 배치 3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버튼을 2개씩 가져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 배치 1에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가져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2개를 가져다 놓을 거고요. 그래서 버튼 1에는 팀 이름이 나오게 할 것이고
버튼 2에는 그 팀 1의 점수가 나오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버튼 1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 바꾸는 방법은 컴포넌트에서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밑에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튼 1에 대한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 바꾼다는 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버튼을 지정하는 이름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름 바꾸기 눌러서 먼저 버튼 1은 팀 이름 1이라고 넣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바꿔주시고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버튼 2를 또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 누르시고 팀 점수 1이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팀 이름, 팀 점수 이런 식으로 하고 1이라고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 이름이라는 팀 점수란 이 컴포넌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블럭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프로그램의 그 블럭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지정해 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팀 이름이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팀 이름을 선택하시고 속성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때 첫 번째 이제 배경색, 이 버튼의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배경색 선택하시고 저는 여기서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글자는 굵게 라고 체크해서 조금 진하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글자의 그 굵기가 굵어졌죠? 밑에는 버튼 2의 텍스트와 버튼 1의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버튼 1의 텍스트가 굵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꼴의 크기 저는 한 16 정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른 값으로 넣으셔서 적당한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 부분은 전체 화면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퍼센트에 20%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 세로의 높이를 100으로 봤었을 때 이 버튼 1의 높이가 2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당연히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춰 꽉 채우고 싶으니까 부모 요소에 맞추기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란 부분에는 이제 실제 이 화면, 이 버튼에 나오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보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부분은 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팀 이름 입력하세요 이렇게 버튼에 텍스트가 변경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튼은 텍스트 정렬이 가운데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꿀 부분은 없어서 여기서 먼저 버튼 1에 대한 그 버튼의 팀 이름 1에 대한 그 속성은 배경색과 그다음에 글꼴의 굵기, 그다음에 글꼴 크기, 그다음에 높이와 너비, 그다음에 텍스트 이 정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튼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주시면 이제 버튼 2 텍스트 이 부분은 이제 팀 점수 1이 되겠죠. 얘도 선택하시고 배경색은 파란색으로 해줄 거고요. 색깔이 여러분 마음대로 상관없이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꼴도 굵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좀 숫자가 크게 보여야 되니까 글자 크기는 100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퍼센트 그래서 아까 위에서 20을 했기 때문에 여기 80을 넣어주면 되겠죠. 높이 80% 넣어주시고 부모 요소에 하셔도 똑같습니다. 80%로 해서 표현된 거나 아니면 여기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서 하시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팀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팀 이름 버튼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영역 전체가 이제 선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비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 요거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는 이제 숫자가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0이라고 넣도록 할게요. 자,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검정색이라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자의 색깔,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팀의 내용을 이름을 입력하는 버튼과 그다음에 팀 점수를 넣는 버튼을
완성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수집 배치 3에 여러분 똑같이 버튼 두 개를 추가시키고 동일하게 내용을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배치 3에다가 컴포넌트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버튼 1의 이름은 팀 이름 2, 그 다음에 버튼 2는 팀 점수 2라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팀 이름 2에 대한 속성값은 배경색은 똑같이 노란색으로 해주겠고, 그 다음에 글꼴 굵게, 네, 글자 크기는 16, 그 다음에 높이 아까 똑같이 첫 번째 수직 배치 1에 있는 팀 이름 뭔가 똑같이 20%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요새 맞추기. 그 다음에 텍스트는 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 점수 2 버튼의 속성을 누르시고 배경색은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해 주시고 글꼴 굵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글꼴 크기 100, 그 다음에 높이 부모 요소에 맞추기 또는 80%를 해주시고요. 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도 자동적으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 똑같이 잘 보여야 해서 흰색으로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제 화면 구성을 했는데 수직 배치 3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화면에는 지금 안 보이겠지만 AI 컴패니언을 연결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AI 컴패니언 연결해서 어떤 화면이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I 컴패니언 연결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 입력하세요와 그 다음에 점수, 팀 이름 입력하세요 점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왜 화면에 보이는 이 모양과 지금 현재 실제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이 버튼의 모양이 좀 다를까요? 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연결시킨 스마트폰의 기본값이 버튼이 이제 둥근 테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와 동일한 형태의 어떤 모양을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에서 제가 아까 여기서 어떤 걸 넣어줬죠? 테마를 장치 기본값을 했잖아요. 얘를 기본적으로 클래시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네모난 이러한 상자로 버튼이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네모난 상자보다는 좀 둥근 상자 모양의 버튼이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테마를 장치 기본값으로 선택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버튼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앱에서는 이렇게 테두리가 둥근 버튼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화면 아직 다 구성이 안 됐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수집 배치 2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수집 배치 2에 들어갈 내용은 좀 내용이 많죠. 기본적으로 각 팀의 세트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떠한 우리가 레이아웃을 아까 정했을 때 가운데 점수 현황이라는 텍스트 레이블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 초기화라는 버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수직 배치 2에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또 다른 레이아웃,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레이아웃의 수평 배치를 가져와서 수직 배치 2에다가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레이아웃 창에서 수평 배치를 선택하셔서 이 내용을 수직 배치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이 수직 배치 안에 수평 배치 2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평 배치 2를 선택을 하시고 얘도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고요. 높이를 30%로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임의로 정한 부분 30%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도록 할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 배치 그 헤딩 레이아웃이 배치된 거 볼 수 있죠. 이 안에다가 우리는 또 뭘 추가시켜야 될까요? 버튼 두 개를 추가시켜서 점수를 보여주거나 입력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수평 배치 2에 버튼 두 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컴포넌트 선택해서 수평 배치 2에 순서대로 갖다 놓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버튼원의 텍스트는 팀 세트 점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팀 세트 점수 1 라고 넣고요. 자, 버튼 2의 경우도 이름 바꾸기 눌러서 팀 세트 점수 2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팀 세트 점수 1의 배경색은 파란색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굵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전체 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야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 수평 배치 그 틀 안에 맞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둘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 다음에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 들어갈 내용은 숫자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세트 점수 2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배경색은 빨간색,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굵게,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30, 그 다음에 높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 다음에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수평 배치 2의 크기에 두 개의 지금 현재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두 개의 크기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50대 50%로 각각 크기가 맞춰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평 배치 2에 버튼 두 개가 빨간색 버튼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버튼 하나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크기도 동일한 크기의 글 갖고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평 배치 2 아래에다가 우리는 이제 아까 텍스트를 하나 보여주고 있었죠.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였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처음에 화면 구성에서 봤듯이 여기에는 점수 현황이라는 텍스트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버튼이 아닌 어떤 글자가 나오는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수평 배치 2에 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블 1 텍스트라는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는 영역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름을 바꿔줄까요? 그냥 놔둘까요? 이름을 바꿔줘. 얘는 뭐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요. 속성값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경색 없음을 하게 되면 원래 뒤에 있는 그 색이 그대로 똑같이 배경색이 똑같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굵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한 25 정도로 맞출까요? 그 다음에 높이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 다음에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텍스트에 점수 현황이라고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레이블이 추가된 이렇게 점수 현황의 레이블이 들어간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 점수 현황이라는 텍스트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텍스트 정렬이 레이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왼쪽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로 바꿔줘야지만 정중앙에 레이블 중앙에 텍스트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부분에서 저 밑에다가 이제 초기화 버튼을 하나를 추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이 버튼을 점수 현황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버튼이니 수집 배치 2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버튼 1에 대한 부분도 속성을 바꿔줄 건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좀 색깔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배경색 버튼 1은 이제 초기화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초기화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의 속성은 첫 번째 배경색은 초록색, 그 다음에 글꼴 굵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약 30, 그 다음에 높이는 자동으로 놓겠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는 초기화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초록색 버튼에 검정색 글씨가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뭐 기본 색깔을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건 뭐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요. 이 텍스트 여러분들은 뭐 다른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우리 앱을 처음에 어떻게 구성하겠다 했던 그런 디자인 부분은 모두 끝냈습니다.